한국과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 합의로 중국의 횡포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은 미국, 일본 등과 힘을 합쳐 이에 맞설 수 있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빅터차 한국 석좌는 현지 시간 21일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차 석좌는 중국이 과거 사드 사태 때처럼 중국 내 한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거나 희토류 광물 수출을 통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이 같은 공세에 개별적으로 맞서긴 어렵겠지만 미국과 일본, 호주, 다른 G7 국가들과 협력해 집단적 경제 억제 협정을 조직해 이 같은 공세를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주요 외교 안보 이슈를 짚어보는 한반도 브리핑 시간입니다. 외교 안보 분야와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지성린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주 가장 주목을 받았던 이슈는 북한이 건조 중인 전략 핵 잠수함 모습을 공개한 건데요.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확보 계획에 대해 처음으로 공개 비난한 것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늘은 남북의 핵 잠수함 확보 경쟁을 주제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오늘의 주요 이슈부터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 한반도 이슈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핵 잠수함입니다. 우선 북한이 지난 25일, 즉 서방의 가장 큰 명절인 크리스마스 당일 이 건조 중인 핵잠수함 선체 모습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이 사진상으로 보면 내부에 원자로를 장착하고 외관을 완성한 걸로 보이는데요. 이 러시아 기술을 가져다가 원자로를 개발했는지 아니면 러시아에서 핵잠 원자로를 통째로 가져왔는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확보 계획은 지난 10월 말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식화됐습니다. 이 한국의 핵잠 확보 계획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약 2달이 지난 후에야 처음으로 비난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도 또 핵잠입니다.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그린비람이 지난 화요일 부산에 입항했습니다. 이 군수품 적재와 승조원 휴식을 위해 방한했다고 하는데요. 미국 핵잠의 방한에 대해 북한 국방성이 반발하며 대미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번엔 한국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어제 진해에 있는 잠수함 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우리 해군의 첫 잠수함인 장보고함이 곧 퇴역하는데요. 퇴역을 앞둔 잠수함을 찾아 장보고함의 정신은 새롭게 부상하는 핵 추진 잠수함으로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주요 이슈들을 좀 짚어주셨는데 북한의 핵 잠수함,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그리고 한국의 핵잠 확보 계획과 관련한 언급들 모두 핵잠 얘기뿐입니다. 네. 그럼 먼저 북한 핵 잠수함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핵 잠수함의 핵심은 동력 기관인 원자로 아니겠습니까? 과연 저 선체 안에 원자로가 들어가 있을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북한의 관련 보도 내용과 전문가들의 분석 소개해 주시죠. 네,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 매체는 이 성탄절인 지난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찾았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 건조 중인 핵잠수함 모습을 대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이 보통 북한 매체는 김정은 현장 시찰 소식을 이 다음 날에 보도하면서 현장 방문 날짜를 밝혀왔는데요. 이번엔 김 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언제 찾았는지 그 날짜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성탄절 전날인 24일 행보가 아니라 며칠 전에 이뤄진 현장 시찰로 보이는데요. 크리스마스 당일에 맞춰 보도한 것은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그 의도에 대해서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북한은 이 핵잠수함에 대해 8,700톤급이라고 밝히면서 핵동력 전략 유도탄 잠수함이라고 소개했는데요. 핵동력, 즉 원자로에서 동력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전략 유도탄에 대해서는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이나 해석의 차이가 좀 있지만 이 공개된 외관으로 봤을 때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즉 SLBM과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 SLCM을 모두 탑재할 수 있는 걸로 추정됩니다. 이 또 잠수함 함수, 즉 앞머리 부분에서 6개 정도의 어뢰 발사관이 식별됐는데요. 북한이 개발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핵어뢰도 탑재할 걸로 보입니다. 이 유도탄의 범주에는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뿐 아니라 유도 기능을 갖춘 어뢰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다 탑재하겠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 전략이라는 용어는 핵무기를 의미하는 건데요. 결국 표준화된 핵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핵어뢰를 모두 발사할 수 있는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통일연구원의 홍민 박사 분석에 따르면 이 북한이 공개한 핵잠수함은 중앙 부분의 미사일 발사관 구획과 또 함교를 구분하지 않고 일체화시킨 설계가 특징인 걸로 보입니다. 이 함교와 발사관 구역 사이에 격벽을 치고 외관상으로는 매끄럽게 연동된
이런 외형으로 처리한 걸로 보이는데요. 홍민 박사는 소수의 탄도미사일 발사관과 다수의 순항미사일 발사관을 모아놓은 혼합 플랫폼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전문가들은 북한 핵잠수함에 10개 정도의 SLBM 수직 발사관이 설치된 걸로 보인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이 북한이 핵동력 전략 유도탄 잠수함이라는 명칭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북한 매체는 올해 3월 초 김정은 위원장이 중요 조선소의 함선 건조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보도하면서 핵동력 전략 유도탄 잠수함 건조 실태도 점검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핵잠수함 동체 아랫부분 사진만 딱 2장만 내보냈는데요. 이번에는 외관이 완성된 핵잠수함 사진을 대대적으로 공개한 겁니다. 약 10개월 가까운 기간에 핵잠수함 건조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이 기간에 원자로를 확보해 잠수함 선체 안에 설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자체 기술로 원자로를 제작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 이 러시아가 기술적인 도움을 줬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일각에선 러시아가 퇴역한 핵추진 잠수함에서 소형 원자로를 통째로 떼어내서 북한에 넘겨줬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예, 기술을 이전했든 통째로 넘겨줬든 어쨌든 핵 잠수함의 핵심인 원자로 제작에는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다는 분석들인데요. 네. 원자로뿐만 아니라 원자로를 가동할 핵 연료도 또 중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결할지도 궁금한데 또 이번에 공개된 잠수함은 그냥 핵 추진 잠수함이라고만 부르기에는 뭔가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거든요. 전략 핵 잠수함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용어부터 정리하자면 북한이 명명한 핵동력 잠수함 이런 이름은 너무 길고 미국 등 핵잠수함 운용 국가들이 사용하는 기준으로 보면 전략 핵잠수함 즉 SSBN이 맞다고 봅니다. 이 한국이 확보하려고 하는 핵추진 잠수함은 원자로에서 핵연료를 태워 동력을 얻지만 핵무기가 아닌 재래식 무장을 탑재하는 SSN입니다. 여기에 토마호크 같은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100발 이상 발사할 수 있으면 원자력 추진 순항미사일 잠수함 즉 SSGN으로 분류합니다. 그 위에 가장 강력한 잠수함이 핵추진 잠수함이면서 동시에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할 수 있는 전략 핵잠수함, 즉 SSBN인 겁니다. 미국은 SSBN과 SSGN, SSN을 모두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핵무기 운용 여부에 따라 전략이란 용어가 붙는데 이 북한은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순항미사일, 심지어 어뢰에도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북한이 핵탄두 개발에 성공한 게 맞다면 이번에 공개한 잠수함은 전략 핵 잠수함인 겁니다. 그리고 핵연료도 원자로 못지않게 중요한데요. 이 북한은 평안북도 영변과 이 평양 인근의 강선 지역에 있는 핵단지에서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계속 가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선 핵단지에서는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원자로 제작에서는 러시아의 도움을 좀 받았다고 해도 핵연료는 북한이 자체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이 미국처럼 북한도 농축도 90% 정도의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할 경우 핵잠수함은 몇 달이든 몇 년이든 핵연료를 교체하지 않고 운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공급받으려고 하는 핵잠 연료는 20% 이하의 저농축 우라늄인데요. 핵연료를 10년마다 교체해야 해서 이 북한이 건조 중인 핵잠수함보다 자막 능력이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특히 북한이 공개한 이 사진을 보면 외관은 거의 다 완성됐고 이 녹방지 도장까지 한 걸로 보면 건조를 마치는 데까지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2028년쯤에는 북한이 핵잠수함 진수식을 개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미국과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협상을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이 원자로 제작과 핵연료 확보에 앞서 잠수함 선체를 건조하는 작업도 아직 시작을 못했습니다. 이 정부는 5,000톤급 이상의 핵추진 잠수함 4척 이상을 2030년대 중반 이후까지 건조한다는 계획인데요. 현재 속도로 봐서는 북한이 핵잠수함을 훨씬 빨리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북한이 핵 잠수함을 먼저 보유할 수 있다고 하니 참 우려가 되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핵 잠수함 건조 현장을 시찰하면서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확보 계획을 비난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사안에 대해서 김 위원장이 이렇게 직접 비난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도 좀 짚어주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월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라고 밝히면서 한국의 핵잠 확보 계획이 공식화됐습니다. 그런데 거의 2달이 지난 시점에서야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의 핵잠 확보 계획을 비난했는데요.
이는 자신들의 핵잠수함 외관이 완성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핵잠수함 모습을 짜잔하고 공개하면서 동시에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였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김 위원장이 그동안 아껴뒀다가 내놓은 메시지 직접 들어보시죠. 김정은 동지께서는 최근 서울의 청탁으로 워싱턴과 합의된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계획은 조선반도 지역의 불안정을 더욱 야기시키게 될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우리 국가의 안전과 해상 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공격적인 행위로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 위협으로 간주한다는 데 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 계획은 자신들의 해상 주권을 침해하는 공격적인 행위라고 또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 위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은 지금 미국과 협상을 막 시작한 상태고 자신들은 건조가 상당히 진척된 상태입니다. 우리는 실체가 없지만 북한은 실체가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건조하는 잠수함은 핵무기를 운용할 예정으로 재래식 무기만 탑재하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훨씬 능가하는 위협입니다. 자신들은 전략 핵 잠수함 실체를 대대적으로 공개하면서 아직 건조도 시작하지 못한 한국의 핵잠 보유 계획을 비난하는 건 적반하장식 태도라고 봅니다. 김 위원장은 한국의 핵잠 확보 계획에 대해 이 부정적인 안전 환경이라고 언급하며 해군력 핵무장화의 급진적인 발전을 가속하는 것은 절박한 과업이고 필수 불가결한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핵잠 확보 계획을 자신들의 전략 핵 잠수함 건조 명분으로 삼겠다는 속셈인데요. 이 북한은 한국의 핵잠 확보 구상이 나오기 훨씬 전부터 핵잠수함 개발에 착수한 만큼 이 같은 주장도 억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네. 북한이 핵 잠수함 모습을 공개하기 직전에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이 방한을 했습니다. 이번에 미국의 핵잠인데요. 북한이 미국 핵잠의 방한에 대해 반발 메시지를 또 내놓기도 했거든요.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미 해군의 6,300톤급 핵 추진 잠수함, 이건 SSN인데요. 이 그린비람이 지난 23일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했습니다. 군수족제와 승조원 휴식을 위해 방한했다고 우리 해군이 밝혔는데요. 길이 110m, 폭 10m이고 승조원 110여 명이 탑승합니다. 해군은 그린비람 입항을 계기로 한미 해군 간 교류 협력을 증진하고 연합방위 태세를 더욱 공고해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방한은 올해 2월 알렉산드리아함 부산 입항 이후 약 10개월 만입니다. 이 SSBN도 아니고 SSGN도 아닌 SSN이 방한했는데 이 북한 국방성이 이에 발끈해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북한 국방성은 지난 25일 공개한 대변인 담화에서 핵보유국들 사이의 상호 견제 교리에 따라 미국의 핵무력 시위에 상응한 대응 조치를 고려하게 될 것이라며 그 실행 방식과 시점은 대칭과 비대칭성의 원칙에서 선택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자신들이 미국과 대등한 핵보유국이라는 주장인데요. 여기서 언급된 상응한 대응 조치는 국방성 대변인 담화와 같은 날 공개된 전략 핵잠수함 모습 공개를 뜻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또 우리 국가의 주변에 상시로 존재하는 미국의 핵 위협은 그러한 위협 실체를 소멸할 수 있는 이 전략적 보복 능력의 확보를 재촉한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이는 미국 핵잠수함의 한반도 전개를 구실로 자신들의 핵잠수함 건조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언급으로 보입니다. 네, 국방성 대변인 담화를 발표한 같은 날에 전략 핵 잠수함 선체 모습을 공개를 하고 또 김정은 위원장의 대남 대미 메시지도 보도를 한 건데 뭔가 좀 치밀하게 명분을 준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엔 우리 국방장관이 핵잠을 언급을 했는데 그것도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진해에 있는 해군 특수전 전단과 잠수함 사령부 등을 방문했습니다. 이 특수전 전단을 방문한 이후 잠수함 구조함 강화도함을 찾아 이 승조원들과 함께 식사하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잠수함 이슈인데요. 이후에 안 장관은 잠수함 사령부를 찾았습니다. 퇴역을 앞둔 장보고함 승조원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는데요. 이 장보고함은 우리 해군이 최초로 보유했던 디젤 잠수함입니다. 이 34년간의 영예 수호 임무를 마치고 곧 퇴역을 합니다. 이 안 장관은 대한민국 잠수함 역사의 위대한 첫걸음이자 해군의 새 시대를 연 출발점이었던 장보고함의 정신은 새롭게 부상하는 핵추진 잠수함으로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상설 범정부 사업단을 구성해 2년 내 미측과의 협상을 완료하는 등 핵추진 잠수함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잠수함 모습을 전격 공개한 다음 날 우리 국방장관이 잠수함 사령부를 찾아 핵추진 잠수함을 언급한 겁니다. 북한이 이번에 핵잠수함 모습을 공개한 데 대해
이 정부와 군 당국은 별도의 특별한 공식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는데요. 국방장관의 잠수함 사령부 방문, 또 핵잠 언급 등이 일종의 대응이었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이 안 장관의 행보와 발언은 북한의 핵 위협 고도화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는 정말 핵시잠이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부터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북한이 크리스마스에 맞춰서 핵 잠수함 모습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 위원장 현장 시찰은 며칠 전의 행보일 거라고 추측을 하셨잖아요. 북한이 크리스마스 당일에 맞춰서 보도한 것도 좀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그 부분도 짚어주시죠. 네, 이 미국 핵잠 방안을 비난하는 국방성의 대미 경고 메시지도 크리스마스 당일 새벽에 나왔고요. 건조 중인 전략 핵잠수함 모습도 크리스마스 날에 공개됐습니다. 북한이 25일에 공개한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의 딸 주혜도 핵잠수함 건조 현장 방문에 동행했는데요. 이 주혜가 입고 있는 코트를 보면 지난 19일 신포시 지방공장 준공식에 참석했을 때와 같은 옷차림입니다. 물론 겨울 코트는 며칠을 내리 입을 수 있지만 일단 같은 차림새로 보건대 19일이나 20일쯤에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찾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북한 매체가 김정은의 현장 시찰 날짜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점으로 미뤄 며칠 전에 이뤄진 행보를 25일, 즉 크리스마스 당일에 맞춰 보도한 걸로 추정되는데요. 북한은 당연히 크리스마스를 명절로 세지 않지만 북한 주민들은 크리스마스가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의 가장 중요한 명절이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6.25 전쟁을 다룬 북한 영화나 소설 등 작품에서는 크리스마스 총공세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 크리스마스 공세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메가더 원수는 1950년 9월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한 이후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에 계속 북진하라고 지시합니다. 다음 달인 10월 25일 수십만 명의 중공군이 북한군을 도와 전쟁에 참전했는데요. 이 메가더 원수는 중공군의 참전을 그닥 큰 위협으로 보지 않았고 그래서 11월 24일 크리스마스 전에 전쟁을 끝낸다는 계획인 크리스마스 공세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크리스마스 공세는 대규모 중공군의 반격을 받아 이 유엔군은 심대한 타격을 입고 후퇴를 거듭하게 되는데요. 압록강까지 갔던 유엔군이 청천강 이남까지 밀려남습니다. 물론 북한은 메가더 원수의 크리스마스 공세에 반격을 가한 것은 이 김일성 원수가 이끌었던 인민군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중공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요. 북한은 김일성 주석이 크리스마스 총공세 다음 날인 11월 25일 인민군에 반공격을 명령했고 인민군은 전과를 계속 확대해 12월 하순까지 38선 이북 전 지역을 해방했다. 이렇게 자기네 역사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는 미국에게 반격을 가해 승리한 날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주민들의 인식을 고려해 핵잠수함 공개 시점을 크리스마스 당일에 맞춘 게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이 미국에 보내는 일종의 크리스마스 펀치인데요. 핵보유 의지를 굽히지 않을 것이고 또 핵무장 강화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려는 의도였다 이렇게 봅니다. 네, 북한에서는 크리스마스를 또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줄은 또 처음 알았습니다. 얘기를 듣고 보니 크리스마스 당일에 핵 잠수함을 이렇게 공개한 건 다분히 의도적인 걸로 보이는데요. 오늘 마지막 한반도 브리핑이었습니다. 올 한 해 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년 초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중국 관영 매체들이 잇따라 한중 협력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경제와 외교에서는 유화적 제스처를 보이는 반면 안보 사안에서는 견제 입장을 드러내며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배삼진 특파원입니다. 최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한면 전체를 한국 관련 기사로 채웠습니다. 상단에는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의 기고문이 실렸는데 바람이 불면 돛을 올릴 때라며 한중 관계를 새로운 출발점으로 규정했습니다. 글로벌 타임즈도 한국 재계 총수들의 방중 계획을 거론하며 중국과의 경제 협력이 한국의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논조를 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정상외교와 경제 협력을 전면에 내세워 분위기 조성에 나선 겁니다. 民政府正在调整它的这个外交战略就从韩日中改成了韩中日有中国的在韩国当中的外交优先地位有所提升。那么这是一个新动态。 안보 사안에서는 정반대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미가 한국의 핵 추진 협의를 본격화하자
중국 관영 매체와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오커스와 같은 위험한 선례로 규정한 겁니다. 비확산 체제를 훼손하고 동북아 군비 경쟁을 부추긴다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关于美韩的核潜艇合作，中方已经就有关问题多次表明立场，希望韩方审慎处理。 협력은 환영하되 안보 결정권은 쥐고 가겠다는 메시지입니다.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최근 트럼프 대통령까지 중국 견제용 이른바 황금 함대를 띄운 상황이어서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협력과 압박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하남뉴스TV 배삼진입니다. 한화가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미국 해군에 필요한 핵 추진 잠수함 등을 건조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톰 앤더슨 한화 디펜스 USA 조선사업부문 사장은 현재 시간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인력 확충과 기술 이전 작업 등이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생산 가능 시기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 두 정부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협력할지에 크게 달렸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미국이 자국 조선업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고 그 과정에서 한화 필리조선소가 중요 거점 역할을 할 거라는 한화 임원의 언급도 나왔습니다. 네, 성탄절인 오늘 북한이 자신들이 건조하고 있는 핵 잠수함의 전체 모습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국의 핵잠 도입 계획에 대해 반드시 대응해야 할 위협이라고 비난했는데요. 어제는 북한판 사드로 보이는 신형 장거리 대공미사일 시험 발사도 했습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딸 주혜와 함께 거대한 잠수함 이곳저곳을 둘러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잠수함 중앙부에선 간부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만족스러운 듯 활짝 웃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8,700톤급 핵동력 전략 유도탄 잠수함 건조 현장을 시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술 핵탄두를 탑재한 전략 유도탄이 실린 전략 핵 잠수함으로 한미가 추진하는 핵 잠수함과 달리 공격 능력을 갖췄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자신들의 핵잠수함 등 핵무력은 핵방패라며 핵무력으로 안전을 보장하려는 당과 정부의 결심은 불변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우리나라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최근 서울의 청탁으로 워싱턴과 합의된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계획은 조선반도 지역의 불안정을 더욱 야기시키게 될 것이며 공격적인 행위로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 위협으로. 핵잠수함 건조의 핵심은 소형 원자로 개발 능력인데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이 기술을 얻었거나 원자로를 제공받았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의 여러 가지 기술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면서 속도가 좀 붙은 것이 아닌가. 한미 전력에 대해서 언제든지 대응 보복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표출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같은 날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담화를 내고 미 해군 핵잠인 그린빌함의 부산 입항을 비난했습니다. 한편 전날 북한은 신형 고공 장거리 대공미사일 시험 발사도 단행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도입한 사드와 유사한 미사일 체계로 보이는데 조선중앙통신은 이 미사일들이 200km 개선의 목표를 명중해 소멸시켰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군은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인지해 대비했으며 전날 오후 5시쯤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발사체 수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